네, 안녕하세요. 정치 쇼핑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박희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조입니다. 예, 표정이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광석 박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원래 먼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홍일점이셔가지고 예, 김소연 바른미래당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스튜디오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지만 이야기의 주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 출범 1주년 6월 13일자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소연 의원님도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떤가요? 좀 시간이 빠른가요? 네. 네, 예. 30대, 40대, 50대 될수록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데, 예. 일생 최대의 속도로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저도 뭐 옆에서 지켜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1년을 네.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간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 초선이시잖아요. 네. 예,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 소회는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울합니다. 네. 아이고, 예, 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시네요. 네.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많이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뭔가 바로잡거나 의견을 내는데 현실적인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네. 많이 우울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뭐 보람된 일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또 기대 네, 속에 또 네. 막상 큰 일을 겪어서 네.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커서 자주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 예. 네, 좀 마음 상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 많지만 예.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있고 음. 주민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보람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좀 덜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네. SNS 통해서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기성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어떤 성별의 문제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는데 또 제 개인 캐릭터상 네. 좀 아직은 그냥 앉아서 또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런데 네. 주민 여론 수렴을 어떤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네. 주민분들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네. 의회에서 직접 면담을 하고 만나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저기 박희조 대변인께서도 김소연 의원님 네. 잘 아시잖아요. 잘합니다. 예, 1년간 뭐 가깝게 또 지켜보셨을 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온 건 처음이고 예. 대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김수현 의원님을 좀 뵀는데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과거 1년이 예. 상당히 좀 손살같이 지났다, 파란만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수현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지역의 정치 핫 이슈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 정치 또는 뭐 본인이 이렇게 부각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좀 더 좀 밝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절대 뭐 지역 다니실 때 위축되지 마시고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응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 세상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네. 소통하시고 세상 밖으로. 예. 뭐 당당하게 좀 다녔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당의 입장은 아니시죠? 예, 항상 대변인이시니까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박사님은 예.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뭐 일단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기 전에 예. 아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합니까? 저는 모르죠. 오늘 보니까 두 분이서 합당할 것 같은 느낌이 오른 일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 네. 우리 김수현 의원님은 저도 뭐 이렇게 가까이서 뵌 거는 전에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좀 처음 뵙고요. 예. 물론 언론지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시의원이라고 하는 건 저도 뭐 시의원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당소속 시의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죠. 있고 또 김수현님의 그 그릇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지방 정치에서의 역할, 또 그 지방 정치에서의 역할 플러스 또 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들이 매우 어려워서 상당히 우울한 1년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중요한 거는 선출직은 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뭐 당을 떠나서 충실하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민들을 접하고 민원인을 접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역에서 착근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인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뭐 네.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고 우리 김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역할들, 또 해야 할 일들은 꼭 찾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김소연 의원이 오셔가지고요. 예, 오늘 두 분이 또 같이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네. 또 약간의 어떻게 선배로서의 조언도 좀 해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예. 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고, 네네. 이렇게 그땐 말로 저질러 놓고도 하루하루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네. 제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네.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특히 우리 김수현 시의원이 그 이슈를 좀 제기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많은 불이익,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정치인으로서 또 선출직으로서 상당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정의로운 그런 공직자로서의 그 길을 걸으신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네.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역 정책 관련돼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구 평촌산업단지 LNG 발전소 유치건이 네. 정치권에서 이제 뭔가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됐고 뭐 유치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제 소통하겠다. 주민들 의사 적극적으로 듣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을 만났죠. 네. 예, 그때 그 현장에 우리 박희주 대변인이 계셨습니다.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실 그날 예. 가게 된 배경이 언론에서 그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좀 크게 반발하는 피켓 시위라든지 예예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갔는데 예. 막상 저도 이제 가보니까 의외로 차분한 가운데서 뭐 진행이 돼서 바로 중간에 왔습니다. 예, 그 배경이 뭐였죠? 왜 이렇게 차분했죠? 뭐 언론을 통해서 막 많이 좀 들으셔야 알겠지만은 예. 그 전에 서구청에서 이번 LNG 발전소를 이제 취소할 것이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아서 서구에서요. 그렇죠. 주민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네네.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예. 저는 그날 그 현장까지 가는 도로변에 네. LNG 발전소를 반대하는 그 많은 현수막들이 하나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시장님 오시는 걸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차분했었고. 네네. 그래서 그날 분위기는 사실 원래는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뭐 시장님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러면은 차분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LNG 발전소가 지역에 긍정적으로 유치될 수도 있다. 뭐 김 박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예. 잠깐만요. 예. 우리 박기주 대변인 거기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설마 그렇겠어요. 아마 그 이야기의 팩트는 예. 아마 그러니까 공식 통로나 비공식 통로로 허태정 시장께 서구청장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전달했겠죠. 하니까 뭐 이거 주민들이 뭐 반대한다거나 뭐 그런 정책들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그렇게
립서비스 차원의 멘트를 했는데 예. 그거를 아마 다시 가공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흘리니까 또 현장에서는 그걸 바로 확대해서 한 겁니다. 플래카드가 근데 그렇지. 다 뗄 정도면 그래도 그러니까 확대해서 예. 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떼야지 않느냐 막 그렇게 아마 이렇게 분위기가 싹 돌아서 떼야지 않았나 예.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현재 의원이시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뭐 어떤 관점에서 그럼 지금 보고 계신지. 네.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예, 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전이 다른 지역 많이 안 살아봤지만 서울밖에 그 대전이 정말 인구수가 많지만 또 좁은 동네라 네. 그냥 제가 여기서 오늘 한마디 하면 예. 예를 들면 그 기사가 됩니까? 예. 그러면 같이 좀 얹혀서 네. 숟가락 얹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소문들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예. 사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예. 네, 그 소문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예. 그 현수막도 제거하고 예. 좀 자중을 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예. 네 이제 약간 그 소문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대전 그 충남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 좀 반영된 네. 결과라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떤 예. 유혈 사태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건강과 그 주민의 어떤 첨예한 어떤 이익이 갈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우리 대전은 항상 좀 조용하고 조용하고 네. 좀 더 다른 각도로 보셨네요. 앞서 네. 얘기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굉장히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조심스럽지 않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날 저 예. 다른 분들은 차분한 가운데서 그 주제에 맞는 이제 대화가 오갔는데 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뜨거운 그런 감자의 중심이었던 우리 김인식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소문이 들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예. 돌직구로 날렸는데 네. 우리 허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날 아마 다음 주로 좀 예정되어 있는 주민 간담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 의견 수렴하고 정리해 나가겠다. 예. 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예. 뭐 한발 철회는 아니더라도 예. 예.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다음 주 20날이 사실 이제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강행이 될 건지 네. 형식적인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아닌가요? 이번 주. 이번 네, 주인가? 이번 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의견 청취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강행을 할지 네. 아니면 실제 그런 뭐 철회 뭐 뉘앙스를 좀 몇 차례 풍겼는데 실제로 네. 처리할지는 간담회 장소가 어딜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분위기를 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려되는 게 1조 8천억 규모의 LNG 발전소가 강행이 된다면은 네. 글쎄 이게 막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거는 진짜 우리 대전 시민 입장에서 네.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진짜 행정가뿐만 아니라 좀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좀 10분 좀 발휘해서 네. 지혜롭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그럼 LNG 발전소가 어딘가는 건립이 돼야 되잖아요. 뭐 석탄 발전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화력 발전소. 네. 지금 우리 보령에서 전기 끌어다 쓰잖아요. 그럼 거기는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좀 말하고 싶었는데 예. 지금 서는 게 이게 님비 현상이라는 부분을 제가 뭐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될 수 있지만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큰 싶은 정치를 거는 하신 분들은 좀 크게 봤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예. 탈원 정책하고 밀접하게 사실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원전 비중을 좀 줄이다 보니까 우리 서해안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운 화력 발전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가동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자라는 차원에서 LNG 발전소가 이제 구상이 됐던 거고.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뭐 우리 지역의 이제 경제인들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간과하고 추진하는 것은 많은 저항이 따르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진실 게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되면서 발을 좀 뺐죠. 박병석 의원도 들은 바 없다. 서구청장도 주민이 원하면 안 하겠다. 진실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그 손익계산이라든가 좀 철저하게 또 뭐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됐든 또 뭐 교수가 이거 뭐 자동차 10만 대분에 뭐 미세먼지가 배출돼 그때 막 미세먼지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네. 예전에.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이 문제를 짚어보고 대전이 이게 과연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를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 네. 이 문제는 네. 좀 전에 우리 박희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의 황폐화되고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한 미래에 막기 위한 방법이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의 이 브릿지 그 발전 시설입니다. 이게 예. 도중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석탄 화력을 올스톱시키고 갑자기 원전 화장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중에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 형태의 그 LNG 발전입니다. 이게 그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우리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1년 전에 벌써 1년 전이 넘었죠. 1년 훨씬 전에 그 석유발전과 함께 LNG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적어도 6개월 전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찬반 또는 그의 장단점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스크린해서 좀 이렇게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MOU 체결해가지고 또 터뜨리고 또 그 당시에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한참 막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그 모 대학 교수께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침소문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 LNG 발전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장점들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져 버리고 단점만 부각되고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달리하는 결이 다른 부분들이 겹쳐버리니까 이 진위업에 대해서 LNG 발전소의 정말로 좋은 점 또는 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도 평가를 못했어요. 지금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지난 13일이죠. 13일 그 기성종합복지관의 그 자치구 정책 투어에 허태정 시장께서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취소 또는 철회하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아주 농후하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22일에 주민간담회 하는 거는 그거를 철회나 취소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그 LNG 발전소는 아까 좀 전에 그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그 전력이 다 그 화력 발전소 가져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져오면서 전력이 다 빠져나가요. 100% 거기서 100을 보내면 대전에 오면은 한 뭐 80이나 뭐 90, 85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력량에 대한 나머지 15에서 20%에 대한 전력량에 대한 그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전기를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싼 전기료를 공급하려면 당연히 대전 지역에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발전소가 LNG다. 그래서 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으면은 대기업의 공장이라든가 다른 그 생산시설이 막 집중돼가지고 평촌 산업단지도 상당히 활성화될 테고 대전시도 좋을 텐데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 장단점에 대한 것이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일 날 있는 주민 간담회는 이제 요식행에 그칠 것이다. 결국 LNG 발전소는 이제 없는 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예. 많이 이제 시장님께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시장 질문 때도 좀 쓰는 어휘가 아이들이랑 많이 지내다 보니까 좀 네. 1차원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시장님께 뭐라고 한 게 그 영혼 없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 시장님한테 아쉬운 건 박사님 말씀처럼 LNG를
지금 다 기피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평촌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했다면 예. 뭐 어떤 음모론 이런 거 다 빼고 예. 현실적으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음.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절차상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네.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지만 이건 일단 지나간 거니까 예. MOU를 발표를 했고 시민들의 반발이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엄청 났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시장이라면 예. 이게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장점이 큰 사업이라면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설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폐나 예. 어떤 지금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께서 제시하시는 게 네네. 그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렇죠. 또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데 자동차 10만 대 아니라 1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또 막상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 일자리 창출도 기술직들 제외하고 한 30-40명의 용역, 청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밖에 네. 없다. 이런 정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박이. 예.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처럼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타 다른 대기업들을 유치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는 어떤 강곡한 설득의 작업이 예. 제가 시장이라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냥 주민들이나 어떤 여론에 밀려날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기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MOU를 체결했는지 저는 이상하죠. 네. 그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우리는 다 한 번 정도 그렇죠. 겪어봤잖아요. 네네. 자동차가 10만 대인지 100만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 교수의 일방적 주장이었으니까. 또 그게 1년 12달로 다 계산했을 때 다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발표해.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쉽지만 아마 지금 세 분이 예측한 것처럼 20일이 지나서 없었던 일로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나중에 또 어떤 비슷한 일들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참 잘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20일 이후에 그 예. 이 문명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예. 두 분 얘기하는 거 전 반대입니다. 저는 예. 강행할 거다. 아, 강행한다. 네. 어. 언론에서도 예.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이 이게 이제 취소를 위한 이제 출구 전략이냐 아니면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용이냐 이렇게 좀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예. 저는 후자입니다. 음. 후자로 보고 네, 저도 그렇게 예,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예. 네. 그 그런데 아쉬운 거죠. 네. 설득을 안 그래서 이 지금 논란이 지금 한참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이 역시 이제 그 야구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리더십이 꼭 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 좀 바른 리더십을 좀 가지고 시장을 이끌었으면은 이 문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주요 지금 시장 현안들이 첫 발도 떼기 전에 이렇게 좀 덜컹덜컹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님 본인에서 비롯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유해 뭐 유사 사례가 나오면은 또 아마 뭐 그런 일이 아마 도돌이표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선 7기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뭐 네.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두 개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예,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돼야겠죠. 예, 예. 지금까지는 뭐 탐색전이고 예. 또 파악하는 시기였고 앞으로 이제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예. 머리띠를 꽉 조여서 한번 다시 이 본인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여러 현상들이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모든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정청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님들보다 젊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시장을 지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현장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님들이나 정치권하고의 소통 그런 걸 충분히 하면서 네. 그러면서 걸리면서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 밀고 나가야 된다. 물론 예.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반대 없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대 있으면은 충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 파트 분야를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고 찬성한 사람들, 찬성하는 부류들의 그 분야의 사람들은 또 그 추동력을 삼아서 강한 리더십으로 또 강한 추진력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우리 김수현 대전시의원님 뭐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좀 뭐 의정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좀 몇 가지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당적을 옮기셨잖아요. 네. 예, 당적을 옮기시면서 조금 비판 강도가 세지신 건가요? 아니면 뭐 원래부터 이렇게 조금 원래 예,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예. 그 전에도 계속 비판을 하다가 예. 제명 당한 거고요. 예, 네, 내부 문제를 내부에서 말을 하다가 예, 네, 묵묵부답 형식이 저는 좀 견디기 어려워서 네, 공론화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제명됐고요. 예,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있을 때에도 예. 저는 똑같이 의정활동을 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당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달간의 공백 있다가 이제 입당을 했는데요. 예, 입당을 한 이유도 2달간의 공백을 가진 이유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예, 정쟁의 도구로 삼아지거나 그렇게 구도를 짜게 되는 게 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네, 제 개인의 색깔을 어느 정도 확립하고 예. 네, 정당은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야구장 신축 부지 선정이라든가 네. 또는 뭐 센트럴파크 문제는 이제 시정 질의 때 네. 뭐 다른 의원분들도 이제 그 부분 많이 하셨는데 네. 김 의원님이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서 날카롭게 접근하셨던 것이 네. 대전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네. 그 지도 점검 질책을 하시면서 네. 보조금 문제까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끝난 문제입니까? 현재 예. 진행형이고요. 아,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예, 우리 전국에 계신 지방 의원님들께 좀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성폭력 상담소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들 전반적으로 약간 운영상의 미숙이나 네네. 어떤 지침의 해석이 좀 다르다거나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조금씩의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권 관계없이 예. 계속적으로 사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피해 네.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복지가 아무래도 복지 예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전문 분야가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좀 발휘를 해보겠다고 하면 예. 변호사로서 어떤 형사 사건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행정의 영역과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범죄의 영역은 구별을 좀 하자.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네. 를 지원하고 돕는 일은 예. 일반 사회복지, 노인, 청년, 어떤 여성 약자, 뭐 다른 기타 복지, 장애인 이런 분야랑 많이 다른 분야거든요. 예.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다 전문적이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들이나 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 영역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상근자들, 내부자들이 찾아와서 네.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원칙을 그냥 편안하게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확인을 하려면 네. 내용상의 어떤 위법이나 좀 뭐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
지적하는 게 적절히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역 민원을 이제 네. 접수한 상태에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대략 한 2, 3주, 한 달 가까이를 네, 그 일반 민원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게 단순한 개인 불만이고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인 경우가 있고 네, 뭐 법적인 문제인 경우가 있고 절차상 하자인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걸 좀 저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면밀히 살폈고 사례를 좀 수집을 했어요. 어느 한 명이 주장하면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총 7명 정도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다른 사례들도 좀 수집을 해보고 조사한 다음에 네, 이제는 성폭력 상담소 측의 의견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자료 요구를 하자마자 시의원이 갑질했다면서 네, 자료 요구를 철회하라고 피켓을 들고 의회를 단체 행동을 하면서 찾아왔고 네, 이후에 이것을 보고 이제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들이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고 직접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네.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네, 지금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부서를 포함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겠다. 네. 시가 그랬고 네. 또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거든요. 네, 예, 특위를 예. 그 작년부터 예. 이 기관 말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문제점이 많아서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분하고 우리 대여섯 명 그 최소 인원 특위를 구성하려고 예, 7인 뭐 이렇게 있는데 네. 9명으로. 아니요 그건 발의할 때 이제 예. 하고 인원수는 5명, 6명 정도만 예. 있으면 돼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예, 예. 네, 그래서 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사실은 손희엽 의원이 네. 발의안을 계속 이제 서명 받으러 다니려고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계속 불발이 됐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본인이 좀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거 뭐 좋은 일 하는 거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겁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은 제가 좀 이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뭘 답을 해? 네. 당사자 왜냐면 계신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맞죠. 근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손희엽 의원이 자기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설득을 좀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손희엽 의원이 하게 도와달라고 네. 하나밖에 없는 바른미래당 김소연이 나서면 네. 이거 좀 우리 지방의회가 좀 우스워지지 않겠냐. 손희엽 의원이 하고 저도 같이 껴서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에 김소연이 계시니까 안 결국은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불발됐는데 네. 결론이 그건데. 그래서 제가 발의를 긴급 발의를 했고 예. 서명을 저 포함 9분을 서명을 순식간에 받았는데 네. 그 네. 이후의 거는 제가 좀 네, 네,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해보시죠. 너무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6명이 민주당원이 철회를 다 좀 합니다. 근데 한국당 의원 없었어요 거기에? 한국당원도 있었어요? 철회 안 하고, 안 하고 서명하셨어요. 예. 있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철회는 안 철회 하셨군요. 과정이 네. 지방의회 중앙당 예속 논란 이 논란이 좀 불거지게 된 배경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갑자기 저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총이 소집이 됩니다. 뭐 이렇게 발의가 된 이후에 그 예. 이후엔 또 조승래 위원장님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전원다 간담회에다 불러놓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당에 중앙당에 부담이 되니 뭐 그만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다고.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특위 꾸리는데 그게 왜 중앙당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당에서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철회합니다. 6명이 철회해서 무산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이 있어서 뭐 언론에 하면은 상임위 차원의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김소연님께서 배우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도 현직 의원할 때 특위 구성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라고 해요. 공동 발의.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손희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시원 의원님을 포함한 8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 형태로 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하려고 했죠.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상수도 민영화 건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빼달라고 하는 참 한심스러웠지만 어쨌든 그거는 대표 발의라는 의원이 책임지고 하셔야죠. 그거 안 하려면 대표 발의 하면 안 되죠. 네. 또 의원은 각자의 의정활동이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그 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건 조금 오버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 감사가 나온 이후에 시 감사의 적정성과 어떤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다든가 위입한 부분이 있다든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시 감사가 진행된 도중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한국당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우리 당이나 그쪽 당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지방 의원들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지역민들이 임기를 줬어요. 위임해줬어요. 위임해준 권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면 돼요. 내가 거리낌 없이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근데 벌써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공천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소신껏 일하셔야 되고. 김 박사님 제가 알아요. 소신껏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그래서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당연히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고, 문제하고 여러 지방의회 이제 구조상 민주당이 거의 또 가만 민주당 삭신했다고 말하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아니 경제와 집행부를 새누리당에서 잠깐만 김 의원님. 네. 자, 지금 제 얘기를 두 분이게 맞습니까? 일당 독재 맨날 그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직접 느끼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독재는. 김 의원님이 한번 그 부분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예. 아마 일당 독재 폐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회자 의원님께서 아마 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누가요? 우회자 의원님,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아예 일을 못하는 구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 일 왜 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전시 의원이 22분입니다. 예. 22분이 각자 의원님들은 9급 공무원부터 대전시장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9급 공무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하면 되는 거고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원론적인 어려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 제가 다음을 나가지 못한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같은 동료위원들이 서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대전 시의회 정당 분포가 아마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이뤘을 때 하고 지금과 같은 거의 사실상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이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정확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옛날에 저희도 2006년도에 전석을 다 삭슬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뭐냐면은 오랜만에 반성하시는 거예요? 반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민단체가 그때가 박성윤 시장님 때였죠? 적절로 나서서 박성윤 시장님 때였죠. 우리 한국당을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시의원들을 중징계, 심지어는 제명까지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 개별적인 자질 문제, 지금 이제 시의회 정당 구성 문제, 그 다음에 공천한 정당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원들 알아서 해라라고 보면은 안 되고, 일정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당에서 그러니까 AS는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민주당에서 좀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 연수 활동 잘 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AS는 엄청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네. 중요한 거는 아니 그 우리 당에서 공천한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귀 당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의 사원은 우리 당이 알아서 케어할 것이고 김 박사님은 제기할 이쪽 거니까. 당 대변인. 자, 농담입니다. 제가 네. 몇 가지 바로 잡을게요. 예. 이번에 특위 구성하려고 했던 건 네. 행정감사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기관들하고 네. 이렇게 피해자가 드러난 사건들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특위였습니다. 그리고 특위 명칭이 네, 뭐였나요? 보조금 실태 조사. 네, 그리고 네. 보조금 받는 기관들에 대한 실태 조사 특위였었고 음. 경찰청에서 본청에서 6월까지 보조금 특별단속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급 시도의회에서 보조금 특위를 구성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 이 혈세에 대한 변제 감시는 네.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무거든요. 네. chức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끼리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했던 일이었지 뭔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권이 개입됐거나 뭐 이런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네, 초당적으로 그래서 여야 3당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서명을 받았는데 네.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저라서 안 된 일입니다. 아니 그때도 더불어 네. 그때도 일단은 바른미래당 표정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여야 3당 네, 저라서 안 오랜만에 된 들어봅니다. 그래서 주 지방 의원님 오늘 오셨는데 네네. 그 의회가 여러 지금 시끄러워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연수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김희식 전 의장 건도 네. 그렇고 또 뭐 의장님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적으로 한 분 계시고 네. 한국당으로 이렇게 또 한 분 네. 계시고 네. 그렇다고 이제 남은 3년을 또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의회의 그러니까 기능이라든가 역할. 사실 예. 그 구의회들 있잖아요. 네. 구의회들의 요즘 어떤 자체 징계, 윤리특위 열리는 것들, 뭐 다른 타시도 사례를 비춰보면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들은 예. 다 징계받아야 될 사건들입니다. 네. 뭐 의장님도 그렇고 네. 조동철 의원 사건도 그렇고 해외 연수는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의원님은 징계 받으신 거예요? 아 당에서 그렇군요. 당에서. 네네네. 아 당에서만. 그러니까 받았군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 사안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예. 발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회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예. 둘이 발의를 한다고 하고 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응원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근데 당론을 거슬러서 동료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징계하는 건에 서명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체적인 어떤 자정 능력을 이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도저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요청하는 게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통해서라도 그때그때 의회의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날카롭게 좀 발언을 하셔라. 네네. 조영칠 의원이나 뭐 의장님 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의원들이 네. 무리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니 하이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 수순이 뭔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발언 한마디 해서 질타하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예. 뭐 한마디 하고 예. 그게 끝이라면 더 이상 자정 능력이 발동될 수 없는 구조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에서 네. 뭐 정말 무용하잖아요. 그래도 노력은 계속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기가 3년이나 남아 계신데. 그렇죠. 예,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분위기는 다 전해드렸으니까. 네네. 6월 14일 기자, 불법 선거자금 항소심, 김수현 대전시의원 무슨 말 할까? 뭐 또 법원 또 가시는 거예요? 네, 법원 앞으로 갈 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변호사로서 그치, 재판을 변호사니까. 네, 뭐,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경험 조금씩 하고 사건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하던 하려면 본격적으로 하셔야 아니 돼요. 뭐 변호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의원으로 가시는 거니까 이 건은 그렇죠? 네, 증인으로 증인으로 출석, 가시는 네, 거니까. 뭐 예.
재판부에서 채택을 해서 집으로 소환장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 못 하실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뭐 언론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추측성 기사만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증인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게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만 진술할 네. 것입니다. 뭐 오늘 그런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또 들은 얘기여가지고 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네. 저기 시의원 한 분 계신가요 지금? 네. 선출직으로? 네, 네. 이게 김 의원 혼자 계신 거잖아요. 네, 대전 충남 권역이 아마 저랑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총선 출마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네, 소출마 그 네. 이야기는 예. 맨 처음에 제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을 폭로했을 때부터 예. 그때부터 계속 질문. 아, 제 총선 나가려고 저러다 말이야.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글쎄 저는 예. 뭐 당의 명령이라면 혹시 선수가 없다. 예. 너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얼마든지 나가서 선수로 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시니까 한국당하고 이렇게 교통 정리 하나요? 야당끼리? 그거는 뭐 제가 아니, 할 건 아니, 아니고 아니 사회자께서 조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럼 안 돼요. 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질문, 물어보는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예. 정치인은 늘 예. 뭐 심지어 뭐 대법원에 출마 뭐 하나야 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이런 건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인데 예. 뭐 제가 이제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출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정도로 예. 뭐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사회적인 큰 이슈를 좀 제기해서 예. 그것 마치 이게 이제 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다는 정치이면은 누구나 꿈꾸고 발언할 수 있는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김동석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뭐 합당하실 거예요? 갑자기 막 우리끼리 합당한다고 하면 되는 아니 거예요? 합당을 하시든지 아니, 우리 김지원 우리 시의원님께서 당에서 요청하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은 나가겠다는데 방점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의 기조 흐름에 오늘 좀 아주 급선회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의 애초 당시에 처음에 시의원 나왔을 때 됐을 때 초심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했는데 오늘 야, 이 뭐 뉴스 잘 팔리겠는데요? 하나요에 나오셔서는 예. 김수현은 본인을 팔기 위해서 예.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51%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앞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좀 당이 어렵고 요청한다면 아니 다른 데다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는 게 51%죠. 근데 이 자리에 좀 초청돼 나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 다 총선 출마를 네. 염두에 두거나 강력하게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받는 사람들 오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에 출연한 것 자체만으로 네. 그런 딱- 거예요? 딱히 말씀 안 하시더라도 네. 내년 아마 뭐 정책인 거취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실 그러면 겁니다. 지난번에 조수현 변호사 나와서 한 거하고 우리 김수현 시의원 오셔가지고 또 하는 건 두 분이 지역구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하는 게 아니 뭐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마시고 일단 그냥 제가 가볍게 질문 던졌는데 예, 이렇게 또 생각을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지역 현안 LNG 발전소 이야기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예, 이거는 뭐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발을 빼는 것이다. 근데 좀 이거를 우리가 냉각기를 갖고 좀 냉정하게 지역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 정치적 어떤 쟁점으로 가져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소연 변호사이시면서 우리 또 시의원이신 김 의원님 오셔가지고 1년 소회도 밝혀주시고 또 어려운 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이시잖아요. 우리 네.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예.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특히 같이 선거를 치렀던 우리 원팀이었던 지금은 다른 당 소속이 돼버렸지만 방찬학 의원님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이선용 의원님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같이 구상도 하고
작년 이맘때쯤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당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삼 네, 좀 많이 힘들어서 주민분들께 더 당당하지 못했고 더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답하는 길은 나중에 잘 뽑아놨다, 변호사 잘 뽑아놨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우리 대전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부유해지는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몸으로도 많이 뛰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네. 우리 두 분도 우리 청지 쇼핑몰 잘 팔아주셔서 눈물이 많아서 죄송해요. 방금 저렇게 숙연한 방송 아닌데 글쎄요. 색깔을 바꿔버리신 거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뭐 응원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뭐 그때 네, 저희 방송이 항상 활기차고 이렇게 웃음이 많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 뭐 감정이 폭발할 수 있죠.